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기술 발전사라는 주제로 석유가스 탐사 개발을 시대별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시간 관계상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기술 선도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기술 선도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산업 성공 사례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선도기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해외 석유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 석유개발 기술 선도기는 한국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해외 석유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한국 해외 석유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베트남 11-2 광구, 베트남 15-1 광구 및 미얀마 뉴가스전 개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 11-2 광구는 1992년 5월 한국 민간기업과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국제 입찰을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베트남 측과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개발한 탐사 사업인데, 본사업 시작 후 3차례에 걸친 탐사 시추를 통해 상업적인 가스 부존을 확인했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2003년부터 2029년까지 생산을 목표로 베트남 석유회사와 잠정 가스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판매처를 확보했으며, 곧이어 건설공사 계약과 발주를 통해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베트남 11-2 광구는 원유 2,300만 배럴, 가스 1,800만 톤의 가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34,000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15-1 광구는 베트남에서 운영권자인 석유공사가 SK와 공동으로 탐사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건을 확보한 지 약 3년 만인 2001년 8월 대규모 상업 유전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1개의 생산정을 통해서 하루 약 8만 1000배럴의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A-1, A-3 등의 미얀마 광구 개발 사업은 1985년 이 포스코 대우,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이 회사가 이 미얀마에 첫 진출한 뒤 미얀마 정부와 10년간 쌓아온 이 신뢰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2000년에 확보한 미얀마 서부 해상 탐사 사업입니다. 포스코 대우의 미얀마 해상 A-1 광구의 하루 가스 생산량은 2014년 12월 말에 약 5억 입방피트였으며 2016년 11월에는 하루 2억 입방피트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포스코 대우는 이 가스전을 통해 향후 20여 년간 가스를 생산해서 연간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포스코 대우가 사업 지분 51%를 가진 한국 최초의 민영기업 주도 운영권 사업입니다. 미얀마 해상, 셰프, 미아 등 3개 광구의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약 4조 입방피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견한 석유가스전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이 생산한 가스는 미얀마 중국 국경까지 약 900km에 이르는 해상과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 말 이 중국 국영천연가스공사 자회사와 향후 30년간 장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미얀마 해상유전 개발의 성과와 의미는 1970년대 프랑스, 미국 등의 메이저 자원개발 회사들이 7곳을 시추했지만 이 실패해서 20년 이상 방치된 지역의 사업을 성공시켰다는 점입니다. 이 포스코 대우는 해저 지층 3,000m를 수직 시추했지만 가스를 발견하지 못해서 사업 철수의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측면으로 비스듬히 뚫는 시추 작업을 도입해서 2004년 쉐가스전을 발견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셰프, 미야가스전을 연달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미얀마 해상 A-1, A-3 광구에 이어 2016년도에 AD-7 광구 딸린 유망 구조에서 상업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가스층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스전은 향후 3, 4년간 정밀평가를 통해서 가스 발견 구조의 발견 잠재 자원량을 평가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포스코 대우의 미얀마 개발 사업은 석유공사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해외 석유 개발 사업을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석유 탐사 특별 융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공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석유가스 분야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 탐사는 탐사선이나 육상용 탐사 장비를 이용해 탄성파 음원 자료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취득된 음원 자료를 전처리한 후 전통적인 기법으로 속도 분석을 한 뒤에 보정과 중압을 거친 후 지층 단면도를 통해서 유망 구조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추를 해서 석유 부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탐사 성공률은 메이저 회사라고 하더라도 처음 석유 시추를 할 경우 1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신창수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제안한 완전 파형 역산 기법은 자료 취득 및 음원 자료의 전처리 과정까지는 기존 기법과 같으나 전처리된 음원을 파형 역산 반복 기법을 통해 지층 단면적을 산출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기술이며 선진국 석유 탐사 메이저 기업에 기술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완전 파형 역산 기술은 석유가스전 탄성파 자료로부터 석유가스 부존 지층을 영상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지층이 임의의 속도를 가진 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층을 인공탄성파 탐사 신호로 생성시키고 실제 획득한 지층의 탄성파 탐사 자료와 비교해서 지하 속도 모델을 갱신하는 기술입니다. 이 같은 기술 출현은 세계 석유가스 탐사 기술사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가스를 찾기 위해 시추공 1개를 시추할 때 이 육상의 경우 수십에서 수백억, 해상의 경우 수백억 원, 이 심해의 경우 심지어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하나의 탐사 시추공 성공 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석유 가스 분야에 대한 종합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982년 석유공사가 시추선 2성호를 건조하고 1996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00톤급 탄성파 탐사선 탐핵 2호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국내 대륙붕에서 상업적 개발이 가능한 동해-1 가스전을 발견하고 상업적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 기업을 통해 생산 플랜트를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으로써 국내 기업이 해외 가스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2000년대 초 석유공사 및 포스코 네오는 베트남과 미얀마 등지에서 대형 유전, 가스전의 독자적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가스 탄성파 탐사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이 서울대학교 신창수 교수가 개발한 파형 역산 탄성파 탐사 자료 처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메이저 석유회사에 판매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석유가스 기술 개발 방향은 국내 고급 인력을 활용하거나 국내에 발달된 ICT를 융합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가 보존되어 있는 지층을 깨끗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3D, 4D 탄성파 자료 파형 역산 기술이나 디지털 센서를 이용해서 유전, 가스전 현장 자료를 취득하여 모은 후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여 현장을 실시간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 등이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오일필드 기술은 최근 선진국에서도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원개발 대응 기술입니다. 이 같은 기술 개발이 성공할 경우 ICT, 조선해양, 철강 및 부품산업 등과 같은 국내 강점 산업은 연간 약 수백조 원에 이르는 자원개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IT, 기계, 원격 제어, 플랜트 및 부품 소재 등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자원개발 현장에 설치된 생산시설의 유지, 보수 서비스 산업 창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가스 탐사 개발 산업 중 석유가스 분야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한국의 자원개발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신창수 교수의 라플라스 영역 파형 역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석탄 및 광물자원 산업 중 석탄 자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